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8월 한 달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개걸음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뒤 잠시 숨고르기라고 보기에는 이 조정 장세가 점점 더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 별탈 없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이 미국 허리케인 사태 등 돌발 악재가 번번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9월은 8월 못지않게 이 지뢰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2차 랠리의 도화선에 불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이 트럼프노믹스 정책 기대감 부활이 위험 선호 심리가 재개되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이 세제 개혁안 공개와 함께 이 시장의 초점은 미국 정치 변수에 집중될 전망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9월 중에 부채 한도 증액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위한 세제 개편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9월 말까지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0월 1일자로 연방정부 폐쇄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2,400선 탈환을 위한 터닝포인트를 찾아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코스피 예상밴드로는 2,33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새 9월달 첫날을 맞았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 오늘도 마감장까지 한번 꼼꼼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9월달 증시도 계속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1.96포인트 오른 2373.96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방향을 틀면서 236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개인은 1277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외국인은 110억 원, 기관은 548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38% 하락하면서 2363.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입했는데요. 특히 시총상위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100억 원, 기관은 492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 반면 외국인은 740억 원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43% 상승하면서 657.3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통신업종이 2.43%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기아차 통상임금 폐소라는 악재로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운수장비 업종도 낙폭이 컸습니다. 또 전기가스업과 은행, 건설업과 서비스업, 음식료업 등도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의료정밀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종이목재와 섬유의복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한국전력과 LG화학, 네이버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000원 오른 231만 6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SK하이닉스와 포스코 등도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 SDI,
넷마블 게임즈,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 기관은 LGU+, LG전자, 포스코 순으로 물량 담아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LGU+, 한국전력, LG전자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삼성전자, KB금융, 네이버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포스코 캠텍, CJ 신라젠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휴온스 글로벌, ELK, 덕산 네오룩스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코디엠, 휴온스 글로벌, 텔콘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포스코 캠텍, 셀트리온, CJ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휘발유는 정제시설 재가동에 대한 회의적 전망에 또 한 번 급등하면서 8일간 상승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정유사인 모티바 엔터프라이스는 이날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 평가와 복구를 위해 최대 2주간 가동 중단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2.76% 상승한 47.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날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1.5%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월간 상승을 기록했고요. 또 S&P 500 지수는 11개 주요 업종 중에서 헬스케어 등 9개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바이오테크주가 장을 이끌면서 7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이쉐어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는 2.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이후 전주 대비 1,000명 늘어난 23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130주 연속 30만 명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오름세 시연하면서 21,948.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했습니다. 6,428.66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는 0.57% 오르면서 2,471.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광산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8% 오른 373.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톡스 지수는 이틀 연속 올랐지만 8월 한 달간은 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광산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면서 스톡스 600 기초자원 지표는 1.2% 상승했습니다. 산업용 광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7로 전월과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입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89% 오르면서 7,430.6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의 깍구 지수는 0.58% 올랐습니다. 5,085.5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4% 오르면서 12,055.84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4.34% 상승세 예고하면서 2,367.68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 6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08% 상승한 659.91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모두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예고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4% 오름세 예고하면서 231만 7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4만 500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44% 상승세 예고하면서 34만 5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0.85% 밀린 23만 4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제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19만 7,500원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칠성은 어제보다 7,000원가량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0.45% 하락한 154만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35% 오름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28만 9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는 0.55%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7,200원 예상됩니다. 이어서 영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풍은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3만 5천 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태광산업은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74% 빠진 120만 8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남양유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0.59%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67만 3천 원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푸드는 장 초반부터 1%대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3%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61만 1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63% 어제보다 6천 원가량 밀리면서 95만 4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아모레지는 13만 4천 원 어제와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11만 5,100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 역시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만 4천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34% 오른 14,650원에 서울반도체는 0.44% 상승불 켜면서 23,05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SM은 0.34% 하락세 예고하면서 29,4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0.45% 빨간불 켜면서 6,6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동서와 CJ ENM은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26,500원에 CJ ENM은 76,000원에 개장 예상됩니다. 이어서 GS홈쇼핑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GS홈쇼핑 역시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22만 5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0.63% 상승불 켜면서 31,700원 출발 준비하고 있고 골프존 유디는 1.29% 상승한 5,480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증시온에어 1부 먼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순 매도에 밀려나면서 2360선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1포인트 하락한 2363.1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102억 원 순매도하면서 닷새째 팔자세를 이어갔고 기관 투자자가 뒤를 이어서 572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1,347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522계약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873계약과 3,258계약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운송장비가 각각 2.4%와 2.04%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기계와 유통업,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등이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정밀이 2.49%가량 오른 가운데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었습니다. 0.26% 상승한 231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0.15% 상승하면서 6만 8,600원을 기록했고 포스코는 1.93%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패소 소식에 현대차가 1.75% 하락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3.4%와 3.5%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이버는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시도의 무산 소식과 하반기 성장 둔화 우려에 2.4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과 LG화학, 신한지주와 삼성물산, KB금융과 SK텔레콤 등이 모두 동반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 SDI는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전망에 2.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 롯데마트에 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롯데그룹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쇼핑이 0.96% 하락했고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이 각각 1.5%와 1.6%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329개 종목과 442개 종목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57.83포인트로 6거래일째 상승하며 어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3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492억 원과 99억 원 순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당수 업종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5.38% 급등했고 IT종합과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와 반도체, IT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등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락문화가 1.23% 하락했고 정보기기와 음식료 담배, 출판매체 복제와 운송장비 부품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캠텍이 8.37%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캠텍은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GS홈쇼핑이 3.1% 가까이 올랐으며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등이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로엔과 코미팜 등은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비츠로테크가 자회사 간의 합병 소식을 전하면서 1.59%가량 상승했습니다. 비덴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으로 11.18% 상승세를 보였고 KPM테크 역시 3.06%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KPM테크는 어제 약학연구개발업체인 에이비온의 주식 95만 2,370주를 약 35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디딤은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4.52%가량 하락 마감했으며 어제장에서는 총 554개 종목이 상승했고 547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6원 상승하면서 1,127.8원을 기록했으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2.35포인트 하락한 3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장에서 들썩였던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일장 특징주로 넥슨 GT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게임사 넥슨 계열의 넥슨 GT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는 14일 게임 X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다 PC게임인 타이탄폴 온라인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흥행 기대감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넥슨GT는 이날 공시를 통해 중앙일보가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건물을 약 288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밝혔습니다. 넥슨GT는 이에 대해 회사 사업 확보와 임대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어제장 특징주 넥슨GT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8%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하면서 11,150원에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한국전자금융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종목은 사업 영역 다각화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계를 통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12,2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한국전자금융은 현금 자동 지급기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인 주차장과 키오스크 등의 무인 자동화 기기 관리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더 다각화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신규 사업에서 지난해 90억 원, 올해 230억 원, 내년에는 350억 원 등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인 자동화기기 사업 영역에서 중요한 점은 외형이 확대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한국전자금융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0.87%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호재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되면서 100원 상승한 11,6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OCI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역시 어제장에서 오름세를 탔습니다. 태양광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수요 전망치를 기존 대비 6.2%에서 10.5% 정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CI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태양광 수요 호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과 말년 공장 인수에 따른 폴리실리콘 원가의 하락,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재무구조 안정 등이 투자 포인트라며 OCI의 3대 사업부 모두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봤던 태양광 테마주 OCI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2%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게 되면서 1,100원가량 상승한 99,400원 선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 비덴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약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비덴트가 어제장에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이었던 어제 오전 장 시작과 함께 1,55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비덴트는 감사의견 한정이라는 상장 폐지 사유로 인해서 지난 3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비덴트의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31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장 전 공시했던 최대 주주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 소식 역시 매수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인 비덴트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7% 정도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80원 오르게 되면서 9,330원 선에서 오늘장에서 출발 구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2%가량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9,646.24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쿄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가건지수도 역시 0.15%가량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585.7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 속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08% 하락하게 되면서 3,360.8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PMI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오늘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9월의 첫 거래일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0.14% 정도 오늘 반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55포인트 상승하면서 2366.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입니다. 0.34%가량 상승하면서 660.08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혼조권의 모습으로 현재 출발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신업종이 1% 넘게 가장 높은 상승률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오늘 통신주 3인방 중에 LG유플러스가 4% 넘게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도 역시 오늘 상승률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47%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의약품 그리고 화학업종까지 모두 현재 오름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와 기계업종 그리고 섬유 의복업종과 제조업종까지도 현재 소폭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의료정밀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과 금융업종이 오늘 모두 현재 소폭 내림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일단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0.52%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15% 밀려나게 되면서 68,4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12만 2천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는 0.39%가량 또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만 8,5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도 대우건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41%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7,41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이시아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나스가 이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대우건설 개장 직후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통신주 3인방 중에 LG유플러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유플러스가 4.71%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는 14,4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2% 넘게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 개창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2.80%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11,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두산 밥켓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일단 조정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23% 밀려나게 되면서 37,3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웨이 종목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82%가량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97,2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업종별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역시 현재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비금속 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현재 두드러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업종 1.72%가량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와 기타 서비스 업종까지도 1% 넘게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운송업종과 제약업종도 소폭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과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업종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방송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이 종목들이 또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0.91%가량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방송과 섬유 의류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까지도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종목이 현재 소폭 파란불 켜주게 되면서 0.09%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CJ E&M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1% 가까이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0.92%가량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75,3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로메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2% 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09%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개장 직후보다는 현재 상승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12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1% 넘게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03%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4,75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캠텍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3%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회사인 PMC텍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또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3.18%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5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콜마 B&H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콜마 B&H 현재는 4.78%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관심을 또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28,5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G3BNT 종목, 이 종목은 현재 2.93% 밀려나게 되면서 26,5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147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각각 64억 원과 4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오늘 개인이 126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42억 원과 61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오늘 1,154계약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은 892계약 매도 우위를, 외국인은 296계약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지 저희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SK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SK증권에서는 저 첫 번째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국내 임플란트 1등 업체로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투자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자 포인트를 오늘 리포트에서는 3가지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선 문재인 케어 수혜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신규 시장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탈 덴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이뿐만 아니라 치과용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덴털 그리고 체어 사업 등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플란트 보급률이 낮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인도 등의 해외 법인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면서 올해와 내년도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2017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4,031억 원, 영업이익은 425억 원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말에 중국 법인의 인증 문제 해결로 인해서 2017년 실적 정상화가 예상이 되면서 적자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2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작년 루블화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지 임플란트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치과 의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러시아에서도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꾸준하게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87,000원을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목표 주가 87,000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EPS의 32배를 적용해서 산정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이 적용 멀티플 32배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 1위인 이 스트라우만의 2018년도 PER 35배를 10%가량 할인한 것이다라는 오늘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케어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연일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0.42%가량 오늘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원 하락하게 되면서 71,3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같은 SK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바디 종목입니다. 인바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바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는 인체에 무해한 미세 교류 전류를 체내에 통과시켜서 얻은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신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체성분 분석기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부위별 체성분 분석법을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바디라는 기업명과 제품명이 체성분 인식, 체성분 분석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부터 전문가용 분석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 역시 꾸준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기를 맡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달리 매출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매출의 경우 연평균 3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문 피트니스와 스포츠 센터를 비롯해서 건강보고식품 전문 기업들까지 10대 이상을 주문하는 대형 주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대형 병원을 비롯한 1, 2차 진료소 등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여기에 올해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바디 워치의 흥행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CES 2017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인바디 워치는 기능의 디자인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2015년 인바디 밴드 1 출시 당시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인바디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종목은 SK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000원을 제시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을 해보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꾸준한 수출 성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 정확한 측정값을 도출해내는 기술력의 구전 효과와 그리고 영업력으로 인해서 이 체성분 분석기 활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는 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인바디 워치가 또 다른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로 또 살펴본 인바디 종목도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인바디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2.7%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3.81%까지 상승률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에 상승폭을 살짝 줄여나가면서 580원 상승한 32,350원 선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바디 종목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유연성이 경제적 해자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실적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타일러와 의류 건조기 등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이런 신제품들의 히트 상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등 환경 관련 상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습기와 에어컨 등 계절 가전의 매출 성장 역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8과 아이폰 8 등 고가폰 출시로 인해서 모바일 부문의 성장 역시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쇼빈숍의 고정비 부담 감소와 제품당 매출 성장을 이끈 신규 카테고리의 고성장 등으로 인해서 오늘 롯데하이마트의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은 각각 24.5%와 8%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2017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이어졌는지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2017년도 16개 로드숍이 출점이 되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5개 점포 같은 경우에는 폐점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쇼빈숍의 출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이 활발한 점포 전력 구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57개의 직영점과 그리고 11개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이 가전 전문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마트의 유동적인 상품 전략과 그리고 점포 전략의 구사 능력은 이러한 급격하게 이 변화하는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서 이 가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이 방어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재구축 후에 이 매출 비중이 2015년도 2%에서 2017년도에는 11%가량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과 더불어서 SKU의 확대, 그리고 PB와 그리고 해외 가전 확대로 인해서 온라인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 하이마트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 업종의 평균을 넘어서는 이 실적 개선을 보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 가전 매출 성장에 대한 기고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만 이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폄하할 이유도 없으며 이 플랫폼과 컨텐츠 측면에서 앞으로도 강점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동부증권에서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는 93,000원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롯데 하이마트 종목 역시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롯데 하이마트 종목의 주가 흐름 차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9% 정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게 되면서 1,400원 하락한 67,000원 선에서 오늘장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롯데 하이마트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하반기 외형 성장 재개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감소세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향상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 1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업황의 개선과 북미 역성장폭의 둔화, 그리고 계열사들의 신제품 출시 효과와 신규 고객 확보 등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에 따른 이익 증가 역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 확대와 수익성 향상의 지속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은 16%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봤을 때는 국내 부문의 경우 계열사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캡티브양 광고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2월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가 이 4분기 중에서 더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성과 확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북미 지역의 경우 작년 상반기 중에 대형 광고주들이 이탈하면서 2016년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27%가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기저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조직 재정비 등에 따른 영업활동 재개로 역성장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 지역에서는 상반기에도 5.6%가량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순성장을 통해서 파운드 가치 하락 효과가 완화되면서 외형 성장세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지역에서도 성과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하반기에 성장의 기회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의 경우 이 최대 광고주인 삼성전자 등 이러한 계열사의 성과 호조로 인해서 이 계열사항 물량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됐었던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갤럭시 노트 8이 9월 15일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 물량 확대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9월 중순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효과는 이 3, 4분기에 걸쳐서 인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등 이 사업 확대에 따라서 이 제일기획에도 역시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가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파운디드와 그리고 PSL 등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B2B 마케팅 영역과 그리고 북미와 유럽 시장 등에서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켜 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런 업황 개선과 계열사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서 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게 되면서 투자에게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했었던 이 국내 광고 업황이 이 개선 국면에 현재 진입을 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등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행사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 광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확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최대 광고주의 신제품 출시가 9월 중순으로 예고가 된 만큼 이 신규 광고주의 유치 등으로 인해서 이 하반기 매출 총이익 성장 재개와 함께 그리고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 현지 자회사를 통한 인수 합병과 더불어서 이 합작법인 설립 등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제일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8과 더불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등 이 글로벌 스포츠 행사와 더불어서 이 앞으로 광고 업종의 이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오늘장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봤던 제1기획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53%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원 떨어지게 되면서 18,85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종목 리포트도 4가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포스코캠텍입니다. 포스코캠텍이 자회사 PMC텍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캠텍 현재 0.91% 오름세 시현하면서 33,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중국 내 침상코크스 및 흑연 전극봉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가격 급등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지난달 3일 보고서 작성 당시 중국 내 침상코크스 및 흑연 전극봉 가격은 각각 3,000달러, 12,000달러 수준이었으나 8월 말 가격은 각각 4,500달러, 16,000달러 수준으로 추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가 주요 사업의 공장 증설 효과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현재 5.22%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상하프론테크는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소재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부품, 멤브레인, 의료기기 사업 등의 공장 증설로 투자 매력이 높다며 멤브레인과 의료기기 부문은 신설과 증설을 완료해 고객 확보를 진행 중이고 반도체 부문은 올 4분기, 전기차 ESS 부품 사업은 내년 1분기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 대부분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영역이므로 증설이 실적 개선과 연결될 확률이 높다며 상하프론테크가 납품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의 진입도 제한적이라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업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이 바이오 자회사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현재 2.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6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상장위원회 상장예비심사에서 티슈진, 영화테크, 하나머스트 4호 기업 인수 목적의 합병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슈진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코오롱이 지분 3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FN-리퍼블릭입니다. FN-리퍼블릭이 제이준 코스메틱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FN-리퍼블릭 현재 6.6% 급등세 보여주면서 3,07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FN-리퍼블릭은 제이준 코스메틱의 최대 주주인 제이준 글로벌로부터 제이준 코스메틱 주식 800만 주를 6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 목적은 경영권 참여입니다. FN-리퍼블릭은 이번 인수로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영업 지역을 확대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동남아 지역의 유통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EC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18.87% 오른 1,89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한국전자홀딩스가 역시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6.83% 상승한 1,08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5.28% 오른 31,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이 4.55% 오른 7,3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업체인 페트로나스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4.3% 상승 중입니다. 27만 9천 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경유화입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4.41% 오른 14,15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SC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10.06%가량 밀리면서 4,6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동양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5.07% 빠진 2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문전자 우선주입니다. 성문전자 우선주는 4.51% 빠지면서 11,6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에 오르면서 가장 큰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640원 기록 중이고요. 감마누가 21.37% 급등하면서 1,450원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은 국보디자인입니다. 국보디자인은 5.01% 빠진 26,550원 기록 중에 있고요. 3번 정밀전자가 4.2% 하락한 12,5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장 리포트는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희 먼저 다음 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8월 말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중국의 GDP 발표가 연율 3% 증가하면서 2015년 1분기 3.2%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전분기 대비 연율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성장 호조의 낮은 물가의 조합은 증시의 최적의 환경으로 작용하겠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다만 낮은 노동 비용은 향후의 소비 확장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저비용만으로 소비에서 투자로 경기가 순조롭게 선순환할지는 아직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다음 주에 소비와 투자의 선행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9월 5일에 미국 제조업 수주와 9월 6일에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한편 미국 경기의 글로벌 선순환 여부는 다행히 다음 주 중국의 8월 지표 발표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경기 선순환의 신뢰 근거를 찾는 다음 주 한 주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KTB 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에 성장주 테마를 엿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특히 ECB 회의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일단 롱편으로 기울였다라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특히 다음 주 9월 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FOMC 회의와 그리고 BOJ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경기가 롱 신호를 보내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쇼트 신호로 기운다라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점이 여전히 위험자산 시장의 이 중립 영역에 갇혀있는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9월 통화정책의 이 눈치 보기가 부산한 가운데 증시는 당분간은 가벼운 테마성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신호등 가운데 하나가 일단 지금은 안 보이는데 뭔가는 즐겨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성장주 테마가 좀 더 살아 움직일 경우 이 코스닥 지수가 지난 6월에서 7월달 고점이었던 680선대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는 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환율과 선진국의 주가가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이 랠리에 동참은 하되 이 스스로 주도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9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ECB 통화정책회의가 유로화를 통해서 이 시장에 어떤 모종의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월초부터 유로화가 강력한 저항선에 부딪혀 내려올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230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